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아, 이제 나도 곧 은퇴를 해야 하는데 그 후엔 뭘 하지? 하고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에 대해 조금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나누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61세의 교단에서 은퇴하신 김 선생님이세요.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단에 서 계셨던 분이 은퇴 후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 속에서 용기를 내어 4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증을 따겠어? 라고 반신반의하셨대요. 그래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지 하나로 도전하셨고 결국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 은퇴라는 걸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천천히 또 누군가는 좀 더 빨리 그 시기를 맞이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까? 입니다. 은퇴라는 게 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가롭게 지낸다는 뜻만은 아니잖아요. 또 너무 경제적인 걱정에 매몰되어 삶의 만족도를 놓쳐버리는 것도 섭섭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김 선생님 이야기뿐 아니라 저를 포함해 주변에서 은퇴 후 자격증 공부로 인생 2막을 멋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들을 3가지 정도 더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걸로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1. 61세 김 선생님 이야기. 먼저 오늘의 메인 주인공, 김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김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단에서 수학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수학 선생님이셨으니 숫자나 논리는 워낙에 강하셨을 것 같지만 사실 처음엔 자격증 공부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셨대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눈도 침침해지고 낮에는 조카 손주들 돌봐줘야 하고 또 가사일도 있고 마음에 새로운 걸 공부하겠다라는 불씨가 생긴 건 좋았는데 막상 그 결심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김 선생님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자격증이 독서 지도사였대요. 사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경험이 있으시니 자연스럽게 교육 관련 자격증은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교단에 섰을 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학생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며 생각이 자라나는 과정을 볼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고 교재를 사서 집에서 독학을 시작하셨대요. 하루 1시간만이라도 꼬박꼬박 책상 앞에 앉아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고 문제를 풀고 처음엔 머리에 잘 들어오질 않아 이게 무슨 고생이야? 싶었는데 1달, 2달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고 내가 또 이 분야에 흥미가 있구나 를 새삼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 캠프나 학부모 대상 독서 코칭 강의를 여는 등 활동 범위를 점점 넓혀가셨답니다. 김 선생님이 이후로도 3가지 자격증을 더 도전하셨는데 그중 하나는 심리상담사, 또 하나는 시니어 강사 자격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리스타 자격증이라고 해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 인생은 짧으니까 좋아하는 걸 좀 더 깊이 파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셨고 실제로 지역 작은 카페에서 주 2회 정도 일하며 소통도 하고 부수입도 얻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뭐라도 새롭게 해보자라는 용기였다고 해요. 처음부터 너무 대단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흥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씩 시작해본 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2. 은퇴 후 자격증 도전 사례 3가지. 이제 김 선생님 말고 제 주변에서 본 사례 3가지를 소개해볼까 해요. 혹시라도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2.1. 57세 전직 은행원 박 과장님의 재무설계사 도전기. 첫 번째는 57세의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박 과장님이세요.
박 과장님은 30년 넘게 은행 창구, 그리고 펀드 보험 상담 등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긴다는 게 너무 막막하셨대요. 게다가 은행 다니면서 본인의 가정 경제도 꼼꼼히 관리해 왔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일이 뭘까? 했을 때 자연스럽게 금융 상담이나 재무 설계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서 재무설계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자격증을 딴다고 뭐가 달라질까? 반신반의했지만 6개월 만에 자격증을 따고 나니 생각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특히 주변 지인들의 자녀 유학 자금, 은퇴 준비 자금, 보험 설계 같은 부분을 컨설팅해주다가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프리랜서 재무설계사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계신다고 해요. 괜히 해보길 잘했다라는 게 박 과장님의 소감이었습니다. 2.2. 62세 전직 건설기사 이 대리님의 들어온 자격증 도전기.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독특한데요. 62세에 퇴직하신 전직 건설기사 이 대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하셨는데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은퇴 후로는 어디서 일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소연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큐멘터리에서 드론을 활용해 공사 현장을 기록하고 측량하는 장면을 본 거죠. 내가 현장 경험이 많으니 드론으로 공사 현장을 촬영 점검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치셨대요. 결국 용기를 내어 드론 자격증 학원에 등록해 처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조종하냐 하고 좌절하기도 하셨지만 2달 정도 열심히 배우니까 손에 익어서 시험에 합격하셨답니다. 합격 후에는 건설 현장 촬영 외에도 지역 축제, 부동산 홍보 영상 등 여러 가지 촬영 의뢰가 들어와서 이 대리님은 퇴직 후 오히려 더 바쁘게 지낸다며 웃으셨어요. 용감하게 도전하길 잘했다면서요. 2.3. 60세 전직 가정주부 최 여사님의 케이터링 전문가 도전기. 마지막 사례로는 전업주부 생활 30년을 마치고 6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 최 여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혼 후 줄곧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살다가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를 앞두고 나니 이제 내 인생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여사님은 평소에 손님 초대나 홈파티하는 걸 워낙 좋아하셨어요. 모임 때마다 다양한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예쁘게 꾸미는 걸 남다른 취미이자 특기로 삼고 계셨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권유로 파티 플래너 앤드 케이터링 전문가 자격증을 준비해 봤다고 해요. 막상 자격증 준비는 생각보다 이론 공부가 많아서 힘들었다고 해요. 식음료 위생, 영양학, 행사 기획 등등 하지만 이것도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파티에 필요한 지식이니 재미있게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했고 자격증 취득 후에는 소규모 홈파티 케이터링부터 시작해 의뢰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생일 파티, 집들이, 칠순잔치까지 주로 손이 많이 가는 파티 음식을 대신 준비해주는 쪽으로 인기를 얻으셨고 지금은 꽤 알차게 활동하고 계시답니다. 내가 이렇게 바빠질 줄은 몰랐다며 웃으시면서도 할 때 정말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도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거기서 수익도 생긴다니 너무 멋지다 라고 응원해주고요. 3. 은퇴 후 자격증 어떻게 시작할까? 위 사례들을 듣다 보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보통은 다음 몇 가지 단계를 추천드려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찾기.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일과 커피를 좋아했고 박 과장님은 금융 상담을 잘했죠. 최 여사님은 파티 기획 및 음식 준비를 즐기셨고요. 은퇴 후라는 게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기니까 가능하면 내가 흥미와 강점이 있는 분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기. 처음부터 엄청난 자격증에 도전하기보다는 하루 1시간씩 공부하기, 한 달 안에 인강 한 과목 끝내기 등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자격증 준비가 길어지면 지치기 쉽거든요. 일단 한 발짝 내디뎌 보는 게 핵심입니다. 교육기관과 커뮤니티 활용하기. 요즘은 온라인 강의 사이트도 많고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도 다양한 자격증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면서 동기부여가 크게 됩니다. 실전 경험 쌓기. 자격증만 따고 끝이 아니라 바로 작게라도 실무 경험을 쌓아보는 게 좋아요. 박 과장님처럼 주변 지인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거나 김 선생님처럼 지역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보면서 커리어를 쌓는 거죠. 실제로 활동해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도 생기거든요. 끈기와 꾸준함. 사실 은퇴 후라 해서 시간이 늘 넉넉한 건 아닙니다. 손자 돌봄, 집안일, 가족 건강 문제 등등 오히려 변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조금씩 꾸준히가 답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마음만 앞서고 실천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4. 마무리하며. 오늘은 교단에서 은퇴한 61세 김 선생님, 나도 할 수 있다며 도전한 4가지 자격증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자격증 도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시고 또 잘 해내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은퇴하면 뭐하고 살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스쳤어요. 근데 가만히 주변을 보니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재능을 발견하고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늦지 않았구나, 도전해 볼 만하구나라는 희망이 생겼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상황은 다르고 당장 생활비나 건강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걸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큰 결실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의 참 매력이잖아요. 부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새로운 꿈과 도전으로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